그래서 저는 한국이 여기까지 갔어. 이거 한국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다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위성 사이의 통신 라우터를 개발을 착수를 했거든요. 라우터는 데이터 통신의 중계기입니다. 일종의. 그럼 야 스위치도 중계하잖아. 내 스위치도 중계하죠. 근데 스위치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꾸러미 하나하나에 적힌 주소지를 안 봐요. 그냥 이 구멍으로 들어온 건 저 구멍, 이 구멍으로 들어온 건 저 구멍, 미리 세팅되어 있는 구멍에 맞춰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맹탕이에요, 스위치는. 그래서 라우터는 좀 비싼데 스위치는 훨씬 싸죠. 예. 혹은 같은 가격이면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가죠. 스위치는 그 처리 기능이 먹통이니까 라우터에 비하면. 라우터는 데이터 꾸러미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꾸러미라는 게 사이즈가 얼마나인데 한 1400바이트, 1500바이트 정도일 거예요. 바이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메가바이트의 사진 한 장 보내려면 데이터 꾸러미가 1000개가 나와요. 사진 한 장에. 그러면 라우터란에는 그 1000개 꾸러미에 있는 그 주소지를 다 보는 거야. 목적지 주소지를. 심지어는 발신지 주소지도 봐요. 그래서 이상한 놈이 예를 들어서 해킹을 하는데 자기 발신 주소를 감춰야 되잖아. 그러면 발신 주소가 엉터리 주소가 들어오면 걔는 끊어버린다고. 요새 라우터들이 그런 보안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굉장히 특화된 미련하지만 굉장히 발빠른 컴퓨터예요. 라우터는. 미련하지만 굉장히 발빠른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터라는 애하고 스위치라는 건 완전히 다르다. 이건 라우터는 중계기인데 이거 데이터 꾸러미에 적힌 주소지를 해석을 하는 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야, 이거 스위치도 아니고 라우터를 위성에 올린단 말이야.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라우터의 자체 기술도 기술이지만 우주 라우터죠. 위성 간 통신을 위한. 아니, 위성을 도대체 몇 대나 올리길래 우주에다 라우터를 둔다는 거야?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감시정찰 위성이 최소한 수십 대 올라간다는 거지. 100대, 200대. 그러니까 라우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성들 사이에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2000km 거리를 통신을 하는 거죠. 지구 원주가 4만 킬로니까 얘가 돌아가는 저 영역이 되면 한 그래도 5만 킬로는 될 거예요. 그 저궤도 위성에 5만 킬로 여기저기에 한 100대 정도의 그 저궤가 깔린 거죠. 감시정찰 위성에. 그래가지고 여기 싹 지나가는 놈이 딱 보니까 저 이상하거든. 뒤따라오는 애한테 야 저거 이상해. 너 저거 좀 잘 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뒤따라오는 애가 바로 또 그거 보면서 넘어가. 뭐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 그리고 계속 센터에는 보고하고 또 센터로부터 지시받고 뭐 말하자면요. 그 라우터 속도 측은 좀 비교적 낮은 속도더라고요. 1기가bps 그러니까 10억 비트 초당. 이런 라우터 속도에서는 좀 낮습니다. 요새 라우터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근데 이게 왜 낮을까 보면 아니 레이저로 쏜다면 광인데 이거 뭐 기가bps 이거 뭐 껌값이지 뭐.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광통신에서는 1기가면. 물론 1기가면 어느 정도냐. 1000가구 아파트에서 100메가bps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1000대의 PC가 동시에 땅 하고서 땅 하고 그 순간부터 100메가bps 내려받을 수 있는 아니 10대구나 10대. 10대 죄송합니다. 예, 10대.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근데 누가 땅 하고 동시에 하나? 그러니까 뭐 한 10초에 한 번씩 다운로드 받는다. 그것도 굉장히 빨리 다운로드 받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한 100대 PC가 100메가bps, 100대 200대 PC가 100메가bps로 풀 서비스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정도의 속도가 1기가bp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통신에선 약한 거예요. 근데 왜 약한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광으로 하니까 이게 뭐 매체 미디엄에서 약할 이유는 없고 레이저 광이니까요. 아마 약하다면은 이게
이 봉투에 적혀 있는 발신지 주소, 목적지 주소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애여서 일종의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늘어갈 겁니다.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 근데 위성은 전력을 뭐 기름을 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 발전을 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 위성의 크기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봐서 야, 그 정도 전력 소모 불가능해. 그래서 아마 최적화시켜서 1GBps 정도의 낮은 속도로 갈 거예요. 이거 속도 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전력 문제만 해결이 되면. 스케줄은 굉장히 빠릅니다. 2027년에 우주 환경에서 시험을 착수합니다. 우리가 대개 2030년대 초반이 되면 한 뭐 50대, 60대, 100대 정도가 올라붙을 거예요. 초소형 그 위성까지 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진심으로 아니 세상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을 하는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요격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둘러싼 그 통제 시스템, 그거를 위한 레이더 이런 것까지 개발하고 또 이왕 개발하는 김에 옆구리에는 사드를 넘어서는 중고도 요격 미사일을 또 개발하고, 그러니까 미사일이 두 종류의 뒤에 시스템과 레이더까지 이거를 진심으로 개발하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나라가 어딨냐고. 없어요. 미친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뭐 위성을 도대체 감시정찰 위성을 몇 개를 띄우겠다고 군 감시정찰 위성의 지상국과의 통신이 아니라 위성 간 통신을 위한 우주 라우터를 개발한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미쳐야 살 수 있죠. 이게 팔자가 그렇게 생겨 먹었죠. 뭐. 한없이 드센 팔자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 혹은 민족입니다. 우리 운명은 뭐냐?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팔자죠. 북한은 자체적으로는 정은이가 혹은 김정은 역할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땅 하고 전쟁 시작하겠다. 그런 상태가 아니죠. 전쟁하면 걔들은 골로 가는데. 뒤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등을 떠밀어야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죠. 중국을 억제를 해야 평화를 지키니까. 북한을 억제를 해야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중국을 억제해야 평화를 지켜요. 그러니까 뭐 그게 미국과 손을 잡고 동맹의 힘으로, 또 한미일 삼국체제의 힘으로, 또 한국의 자주국방의 힘으로, 한국의 K무기의 힘으로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게 뭐 미국의 힘을 같이 손을 잡고 하든 뭐든 간에 해내야 돼. 중국을 억제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콜비, 엘브리치 콜비, 트럼프의 그 브레인이라고 하는 자,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게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 뭐 핵무기를 채우든 뭐를 하고 주한미군은 발을 빼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또 그 발언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말이 좀 복잡한데, 아무튼 그 동네가 좀 그런 발언 하죠. 뭐 이미 기록이 있죠. 예, 주한미군 방 빼겠다고 트럼프가 일기 대통령일 때 했었으니까. 이게 무식한 소리인 게, 무식한 소리죠. 예. 그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중국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딱 틀어막고 있는 코르크막이에요. 이거 빼버리면 튀어나온다고. 그 주한미군이 중국 억제에 도움이 안 돼?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북한 억제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억제가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의 그 K무기를 이렇게 아주 진심으로 이렇게 막 정말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스스로 개발한다고 난리를 부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우리 존재를 위한 실존의 표현이에요. 실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existence가 두 번 나옵니다. An existential expression for our own existence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한 실존적 표현입니다. K무기라는 게.
예, 몸부림이죠. 예. 팔자가 드센 거지 뭐. 예. 우크라 전쟁 이전에는요, 이렇게 드센 팔자를 가진 한국인과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한국인의 세계는 뭐냐면 1950년 6월 25일 이후로 제가 74년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린 모양이다. 74년째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요번 또 전쟁이 나면 6.25 때 중국이 300만 보냈잖아. 요번 전쟁 나도 그 중국이 북한을 내세워서 밀어붙여가지고 전쟁하는 건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총력전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25 때 중국과 총력전 했으니까 유엔군 도움 받아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온 거예요. 74년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세계는 뭐냐? 룰루랄라지. 뭐 냉전 끝났어.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 남요. 예. 그 뭐 소련 공산당도 뭐 중국 공산당도 다 그 세계 시장 속에 담가 놓으면 착해져요. 시장이 그 인간의 그 영혼과 인격을 갱생시키는 구원자입니다. 뭐 이런 사고 방식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다시는 총력전이나 혹은 그 국가 대 국가가 그냥 정식으로 들이붙어 가지고 뭐 2년 3년 동안 지금 뼈 빠지게 싸우는 소모전이 없는 세상이에요. 전 우크라가 한 1년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러시아가 독한 건지 서방이 독한 건지 미국이 독한 건지 딱 그 수위 조절해 가지고 계속해서 소모전 시키잖아. 러시아 저 허리 분질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 사람들 많이 죽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총력전 소모전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믿고서 살아온 거예요. 전 세계 우크라 전쟁 이전까지는. 뭐 아프리카에서 전쟁 좀 나고 뭐 사람 많이 죽더라도 그거 아프리카 아니야. 뭐 어차피 아프리카인데. TIA라 그러죠. This is Africa. 뭐 어차피 아프리카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서방, 유럽 뭐 이런 데서 좀 살만한 나라, 산업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저런 식의 총력전, 소모전이 벌어진다?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전엔. 예. 그런데 우크라 전쟁으로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우크라 전쟁으로 뭐 드론, 그건 군사 전술이고 그 이전에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그 5가지인데요. 우선 첫째는 절대악이라는 게 있다. 거기도 사람 사는데요. 중국 공산당도요. 알고 보면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도 이미 하나 아렌트가 말하잖아요.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 절대 악이 실제한다. 그 집단의 로직에 의해서. 전체주의 핵무장 슈퍼 깡패가 존재한다. 첫째. 둘째. 이 슈퍼 깡패들이 이웃 국가를 전면 침공하고 총력전하는 그런 짓을 태연히 저지르고도 남는 존재다. 야, 설마 그러겠어? 그냥 한번 쥐어박은 김에 좀 궁뎅이 부비고 저기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좀 주워 먹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총력전 하겠어 그거? 그전엔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체첸도 한번 쥐어박고 그냥 궁뎅이 눌러 앉아가지고 부빈 거고, 조지아도 한번 쥐어박고 그런 거고, 2014년 우크라도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총력전 하겠나?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랬는데 이게 그냥 전면 침공 총력전, 나라 전체를 다 들어먹겠다. 그것도 작은 나라도 아니고 우크라가 한 3천만 될 텐데. 이게 가능한 세상인데 아직도 그 2번째 교훈이고요. 3번째 교훈은 뭐냐면, 야, 그래도 뺨을 맞더라도 다야반지 낀 놈한테 맞으라고 미국 서방에 줄 서는 게 사는 길이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 하나도 안 사잖아. 중국 무기도 안 사고. 중국 무기 미얀마하고 파키스탄 빼고 누가 사요? 하나도 안 사. 동맹 및 파트너십을 미국과 서방 쪽에 줄을 서는 게 그래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3번째 교훈이에요. 4번째 교훈은 뭐냐? 뭐 한국과 같이 그렇게 뭐 근사한 자주국방 아니더라도 기본형은 갖춰야 돼. 자주국방 기본형. 기본은 해야 돼. 이거 뭐냐?
웬만큼 무기 있어야 되고 웬만큼 병력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웬만큼 동원 체제 돼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돼 있고도 남아야 되는 나라 중에 이게 덜 돼 있어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데가 대만 아니에요. 무기 병력 동원 체제. 그 자주국방 기본형까지는 해야 된다. 한국은 그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70몇 년 동안. 그리고 한국은 경제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전략적인 산업, 반도체, 소프트웨어, 배터리, 그 다음에 기계, 화학, 조선, 자동차 이런 게 튀어 올라오니까 세계 수준으로 한국은 그 다음에 그걸 또 뒷받침하는 스템, 그러니까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능력이 뒷받침해서 튀어 올라오고 이게 인구 규모가 한 5천만이 넘고 우리가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7개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 이게 자주국방 욕구랑 이게 맞물려 버리니까 이게 막 이제 세계 2위 뭐 이게 무기 수출국 되는 길로 들어선 거고요. 그 네 번째 자주국방 기본형은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가 병력, 하나가 무기, 하나가 동원 체제. 다섯 번째 교훈은 뭐냐? 여차했을 때 일 벌어지면 죽을 각오하고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된다. 결사항전. 중장기 소모전을 치룰 수 있는 사중생 결기가 다져져야 된다. 이 5가지 교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들어오는 그 다음번에 전술적 차원의 군사 사상적 차원의 교훈이고요. 그거 말고 군사 지정학적 차원에서 교훈은 이 5가지라고요. 이래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한국인이 사는 세계와 같은 지구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달랐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두 세계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이 교훈 5가지를 배우고 나서 무기 좀 구축하고 자주국방 기본형 구축하려고 딱 보니까 비싸죠, 늦게 줘, 서비스 나빠, 후속 지원 나빠. 한국밖에 없는 거야 답이.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K무기가 발전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중국을 제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인도에 K9이 들어가고 베트남에 K9과 천무가 들어가고 필리핀의 함정과 뭐 FA50과 앞으로 KF-21 들어가고 말레이시아에 여러 가지 무기와 FA50과 KF-21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냥 자기가 전 세계를 다 일일이 신경 안 써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일이 해결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무기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K무기 산업을 성장을 가로막을 생각이 없는 거죠. 미국은 어차피 세계 시장에서 내놓고 팔지 못할 무기를 중심으로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이 전략 원자력 잠수함 팔겠다고 세계 시장에 내놓은 적 있어요? 없죠. 공격 원자력 잠수함 팔겠다고 세계 시장에 내놨나? 없죠. 항공모함, 구축함, F-22 없어요. F-35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앞으로 점점 더 미국은 그렇게 됩니다. 초격차 압도적 군사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무기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그럼 세계 시장에서 보급형 무기 누가 만들 거냐 이거지. 한국이죠. 근데 보급형 무기 만들면서 수출을 극도로 자제하는 무기를 한국이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보급형 무기가 그만큼 더 품질이 높아지죠. 수출을 극도로 자제하는 무기, LSM-2, 극초음속 방어 미사일 이런 건 우리도 수출을 자제한다고요. 그런 거는 힘의 균형을 깨는 무기예요. 그 다음에 KF-21에 채울 뭐 사거리 800km, 사거리 1000km 한국형 타우러스. 그 다음에 그걸 변형시킨 한국형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그 다음에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그걸 변형시킨 공중발사 레이더 사냥 미사일.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수출 잘 안 하는 물건들은 전부 군사지정학적 균형을 깨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무기들을 우리도 함부로 못 팔아요. 심지어 KF-21도 함부로 못 팔 거예요. 군사지정학적 균형을 깨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눈치 볼 게 많다고요. 이렇게 무기가 고급화될수록. 그러니까 이런 뭐 고급 공중 드론은 당연히 특히 무장형은 그건 MTCR 때문에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장형은. 그러나 그러하게 우리도 수출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거나 수출을 불가능한 그러한 첨단 무기를 같이 하면서 보급형 무기도 또 가성비 좋게 하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우라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2위 갈 것 같아요. 이미 뭐 2022년, 2023년에 수주 기준 2위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의의 경쟁이죠. 예, 미국, 일본이 공동 개발로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 만들겠다고 공동 개발로 만들겠다고 협정을 했고 우리는 그거를 2035년까지 개발 완료시키겠다고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국, 일본이 먼저 나오냐, 한국이 먼저 나오냐, 또 나오더라도 성능은 서로 어떨 거냐 아주 재밌는 경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